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이자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정신없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직을 앞둘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위해 울고 웃는 그런 추억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울지도 웃지도 못할 가슴 아픈 일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제 딸과 예비 신랑은 같은 대학을 나왔었고 그 학교의 예비 사돈이 총장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서둘러 결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뒤에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었죠. 오랜 기간 만나면서 둘은 크게 다투는 것 없이 잘 지내왔었고 둘 다 취업을 한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였죠. 딸이 건넨 말이 놀랍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동안 봐오면서 성격도 좋았고 쌓였던 이미지를 볼 때면 제 딸을 맡겨도 될 정도로 좋은 사이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 집안이 평범해서 그런지 교수 집안인 예비 사돈댁에서 오랜 기간 만나온 걸 알면서도 결혼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면 될 것을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감정 상하게 하는 말들을 섞어가며 얘기하는데 한 통의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제 딸과도 몇 번 식사도 한 적이 있었으면서 괜히 찾아와 상처되는 말들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한 소리 하게 되어버렸네요.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배운 사람이면 무작정 찾아오면 안 된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허겁지겁 찾아왔죠. 갑자기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 했었습니다. 항상 입이 닳도록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설마 둘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연애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설마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대충은 알고 계셨을 텐데 솔직히 그쪽 집안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까 지금 선을 넘은 건 저희가 아니라 무작정 현관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신 엄청 잘난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배우면 뭐합니까?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둘이 좋아서 오랜 기간 만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이 집안 뒤집어질 정도로 큰일입니까? 이런 분위기로는 서로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제 딸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연락 없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문제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 보니 예사롭지 않은 분들 같아서 저 또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가 끝나고 딸이 거실로 나오자 자리에 앉혔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살면서 저렇게 예의 없는 교수는 처음 봤다고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어떻게 했냐는 말을 먼저 꺼냈고 얼마 전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 허락했던 결혼은 없었던 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딸은 당황했는지 자기도 이렇게 나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결혼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둘이 좋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양가 집안의 마음이 맞아야 결혼 이후에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제 딸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건 저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예비 사이가 찾아와 잘 해결하겠다며 설득을 시켜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살아보겠다며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온 김에 저녁상 차려줬네요. 저희 딸과 둘이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서 만난 지도 오래되었는데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기간 연애를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솔직히 주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인데 세세한 거 하나하나 뭐든지 간섭하려고 하는 사돈댁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을 정도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총장 자리에 올라갔는지 납득도 안 되었고 총장 아내라는 사람 또한 똑같이 행동을 하니 예비 사이가 불쌍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잘 자라준 것만도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둘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자식 꺾을 수 있는 부모 없다고 노력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어차피 허락해 줄 거였으면 왜 난리를 쳤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양반이 갑자기 왜 허락을 해준 거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니까 저희의 마음이 닿았는지 허락해 주셨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조만간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던데요? 아마도 저번 일 때문에 사과하러 오시려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마냥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뭔가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둘의 결혼식에 대해 다시 의논을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나갔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허락을 한 건 맞으나 그에 따른 조건이 있다며 딸도 알지 못했던 어이없는 말들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예비 사이에게 당장 데리고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둘의 결혼 허락해줬습니다. 못 죽어 안 달랐는데 말려봤자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네요. 그런데 아직 말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분가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결혼할 며느리를 드린다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걸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혼식이 끝난다면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하며 다니던 직장 또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제 아내도 아직까지 교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결혼 허락해 줄 수 있겠네요. 저희랑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건가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가정부 들이는 건가요? 계속해서 교수를 들먹이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네요. 얼마나 잘났다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을 그 집 가정부로 들이면서까지 결혼시키겠나요? 저번에도 인성이 바닥이신 분들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모든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결혼 허락하지 않을 테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쪽 집안에 제 딸 보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그래도 저 대신 얘기해 주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적급하시네.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인성이 바닥이라고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현실적으로 제안했다고 지금 인성 따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시키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가며 찾아왔는데 감사의 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내시니 저희가 더 실망스럽네요.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의 상황에 맞춰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말한 조건에도 따라줘야 하는 거죠. 교수 집안에 시집 오면 동네 잔치를 열어야 할 정도로 봉잡은 건데 되려 더 큰 소리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저희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예, 너도 우리 아들과의 인연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다. 기회를 줘도 너희 부모가 발로 차버리니 우리가 어쩌겠니? 오늘로써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들은 고귀한 척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고 2번 다시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딸에게도 둘이 헤어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는지 알아 누워버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 정리하려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로서 마음이 좋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엄마가 내린 결정에 고마워할 거라며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예비 사위와 제 딸은 저희 몰래 철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던 대학 총장이라며 어깨가 하늘로 솟아있는 교수 양반과 또다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제 딸과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네요. 이런 결정을 허락 없이 내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지금까지 서로 사랑이 식지 않고 앞으로도 평생 둘이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른들의 반대로 저희가 헤어진다면 그 아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는 나도 예전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 문제가 자네와 내 딸만 좋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온 행동은 잘했다고는 할 수 없네. 하지만 너희들의 결정이 그만큼 확고하니 나 또한 그 의견에 존중해 줄 테니 앞으로 둘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맞았다는 걸 꼭 보여주길 바라네. 그래서 자네 부모한테는 뭐라고 할 건지 생각은 해봤나? 아마도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날 터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재현이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저희 부모님과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번에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 더 이상 저도 부모님의 말에 따를 의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등 돌려 나왔습니다. 저를 말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어쩌겠나요. 한평생 저를 아껴주고 키워주신 은혜에 배신한 게 아닌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내린 결정입니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면 저희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둘이 살면서 자신들이 결정한 부분에 있어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사돈댁은 뒤늦게서야 사위가 자기들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튀면서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의견 존중해주고 앞으로 잘 살길 기도해주라며
나중에 늙어서 후회한다고 교수에게 감히 훈계했네요. 나이 차이도 비슷해서 조금 배웠다고 남들에게 가르치려 들길래 저도 한 소리 해줬습니다. 부글부글 하면서 돌아갔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에 사위에게 제 딸 잘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렇게 저희가 그동안 딸이 결혼하면 도와주려고 모아두었던 재산을 건네주었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떵떵거리던 양반들은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버리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등 돌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등 돌린다는 게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건지 알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보다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질떨어져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둘이 크진 않지만 신혼집으로 살기에 적당한 집을 구해 살림을 차렸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옆에서 보는데도 안심이 될 정도로 사위는 믿음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며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챙겨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일 수 있었고 저도 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도 참 독한 게 연락 한 통 없이 인연을 끊어버린 모습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인정해주고 앞으로 둘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주면 되는 건데 늙어서도 자존심 내세우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왔고 다른 환자를 보살펴주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꽤 높은 분인지 많은 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고 한참 뒤 병실로 옮겨지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에게 와서는 전담 간호사로 배정이 됐다며 가서 상태 좀 살펴주라며 지시가 들어온 걸 전달해 주길래 필요한 물품들 준비해서 수술이 막 끝난 환자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꽤 높은 분인지 병실도 1인 특실을 사용하였고 몸 상태를 관찰하려 얼굴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처치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다름 아닌 사돈 어른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고 고개를 돌리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밥맛 떨어지는 얼굴을 또다시 보니 치료해주고 싶지도 않아 다른 분과 바꿔달라고 얘기했지만 일손이 워낙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사돈 어른의 치료를 살펴야 하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하는데 때마침 사부인이 눈물을 쏟으며 달려 들어왔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 골절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제가 환자분을 보살펴드릴 전담 간호사입니다. 뭐야? 여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또 만날 건 뭐야? 여보, 병원을 옮기든지 하자. 저 사람한테 당신 살펴달라는 것도 불편하잖아. 우리 아들과 인연 끊게 만든 집안인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어떻게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아니면 전담 간호사 바꿔달라고 하든지. 현재 벌써 돌보는 환자 수가 꽉 차 있는 상태라 전담 간호사가 저 말고는 없네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래야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제 얼굴 하루라도 안 봐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엉덩이 내리세요. 주사 한 대 맞아야 하니까.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돼선 난감한 표정으로 우물쭈물 하길래 바지를 확 내려 주사 한 대 세게 놔준 뒤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있어야 해서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길 테지만 환자인데 어쩌겠어요.
하는 수 없이 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줬습니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 목적에 있어 필요한 말 외에는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 또한 저에게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걱정된다면 어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웠네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면 꼭 누군가와의 통화를 급하게 끊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기분만 찝찝했어요. 그런데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사돈 어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조용한 병원에 밖에까지 들릴 정도의 언성으로 대화를 하길래 전화 통화하는 것도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길래 문을 열어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무언가 조율이 잘 되지 않는지 진땀을 빼며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나누는가 자세히 들어보려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전화를 끊었는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딸 이름이 왜 사돈 어른 입에서 나왔는지 의문만 생긴 채 병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힘든 몸을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 딸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실 때는 조용하게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밖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게 통화하세요. 기본 예절 아닌가요? 그리고 통화를 하시면서 왜 제 딸 이름이 언급이 되었죠?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뭘 알아보시려는 거예요? 필요한 통화니까 한 것뿐인데 뭐 문제 있어? 그리고 특실이면 방음 처리도 잘 좀 돼야지. 밖에까지 들릴 정도면 내가 무슨 통화를 하겠어? 돈은 돈대로 많이도 받아먹으면서 되려 피해자는 난데 예절까지 따지며 쥐 죽은 듯이 있으라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기까지 어두우시나? 제가 그쪽 따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업무차 전화한 건데 신경 끄고 할 일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뭐 이리 빨리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참 신경 거슬리게 하시네. 뭐예요? 빨리 나가달라니까요. 분명히 제 딸의 이름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며 발뺌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의심하면서 지켜보게 되었고 딸이 걱정돼 무슨 일은 없는지 안부차 전화하자 별일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별일 없이 지내는 듯 하자 제가 그때의 통화에 언급된 딸 이름은 정말 잘못 들은 건 줄 알고 넘어가려던 찰나 또 한 번 사돈 어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의심하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려 마지막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려 사돈 어른 병실에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갑자기 제 얼굴을 보며 당황했는지 무언가를 환자복 속으로 급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 숨긴 거냐고 강하게 나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길래 제 딸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환자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당황한 사돈은 뭐 하는 거냐고 제 팔을 뿌리치려 하자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환자복을 강하게 들추는 순간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돈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려 했지만 몸이 온전한 제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작고 네모난 물건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작은 USB였고 그 안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몸도 성치 않으면서 제 옷깃을 잡고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왜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 물건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킥으로 받으셨나? 도대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길래 식은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 안에 제 딸과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장담할 수 있겠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손 놓으시죠. 내가 요 근래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꾸미고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겠죠. 만약 우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제 옷깃을 놓지 않으려 몸도 안 좋은 양반이 발버둥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확신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의문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확인을 해보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사부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USB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려는 건지 더욱더 궁금증만 자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던 말던 방으로 들어와 안에 있던 폴더를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의 영상이 들어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순간 엄청난 일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여보세요? 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무슨 일 있어? 모임은 잘 끝났고 나는 당연히 학교에서 저녁 먹었지.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당신한테도 전화 안 왔지? 어느 정도 했으면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지. 그게 다 재현이 때문이지.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었잖아. 처음에는 연애만 한다고 해놓곤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며 설치더니 혼인신고까지 해?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둘이서 살림까지 차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둘 다 내가 절대 용서 못하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저기 길 건너편에 재훈이가 보이네. 그냥 차로 돌진해버려. 술도 먹었겠다. 뭐가 두려워. 이판사판이지.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저런 집안에 눈이 팔려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그리고 반대편에 멈춰서 있던 사돈의 차는 제 딸에게 돌진을 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도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서 옆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 못하고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충격적이게도 술기운에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었고 다행히 딸은 무사했지만 만약에 주위에 차가 없었다면 지금쯤 제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정도로 소름이 돋을 만큼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는데 도저히 믿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동네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던 안사돈에게 분노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어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곧바로 무릎을 꿇었고 술 기운에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거니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퍼지는 순간 자기들의 교수 생활은 끝이 난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얻는데 정말 많은 돈을 썼어요. 교통사고가 난 뒤 폐차 처리를 했는데 조이차를 처분하던 사람이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 그날의 사고 영상을 보고 저희에게 거래를 해왔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받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남편과 통화했었어요. 그 영상이 원본이라고 하니까 폐기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라는 대로 뭐든지 할게요. 저희 남편 대학 총장인데 음주운전으로 의도적 사고로 밝혀지는 순간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이 바닥 정리해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요. 교수가 명예 빼면 뭐가 남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술기운에 처지른 행동이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용서해 달라고요? 만약 제 딸에게 돌진하다가 사고 나지 않았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둘러댔겠죠. 제 딸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을 테고요. 저는 절대 용서할 마음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은 모두가 알아야 되겠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게 처벌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 모든 상황을 진술했고
범죄의 계획을 꾸미고 그 범죄를 숨기려 했던 안사도는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때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며 갑자기 크게 난 사고에 많이 놀랐었는지 그 차량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뻔했던 시부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주저앉고 말았네요. 사위 또한 믿을 수 없다며 그래도 교통사고 나셔서 조만간 찾아뵈려 했었는데 안 찾아뵌 게 천만다행이라며 그날 이후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찾아가 난리를 치며 병상을 뒤엎었고 겨우 뜯어 말린 뒤 저는 전담 간호사를 다른 분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몸이 회복이 된 이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교수직에서 내려와야만 했네요. 음주운전은 뭐가 되었든 명백한 범죄이고 그걸 우발적으로 저지르려 했다는 사돈의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습니다. 사위는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되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 불쌍하게 다가왔네요.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닌 이득만을 바라고 결혼을 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 잘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위의 어깨를 두드려 줬습니다. 둘이서 앞으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살기 무섭다지만 이렇게까지 더럽혀졌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어려운 요즘 시대에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